수도권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깡통 전세 확인 기능이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조용희 부천시장은 지역 개발 사업과 교통망 확충, 광역동 폐지 준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김포시가 고액 체납자 300여 명을 전수조사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인천시가 설 연휴 기간 민자터널인 원적선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깡통 전세 확인 기능이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네, 전세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세입자 지킴이 앱입니다. 특정 주소를 입력하니 동일 주소지 건물에 깡통 전세 의심 거래들이 다수 나옵니다. 전세 실거래가와 매매 실거래가가 비슷한 거래들인데 각각의 거래일도 알 수 있어 전세 사기 의심 물건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사 이름을 입력하면 등록 부동산인지 중개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 이름을 입력하면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의 몇 가지 확인 기능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임대차 목적물을 물색하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거주 단계, 계약하고 거주하고 그다음에 계속 거주하고 퇴거하는 단계까지 위험 요소가 없느냐라고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이 스타트업 회사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0년과 21년 수도권 신축 빌라들 사이 깡통 전세 등 이상 거래가 많은 사실을 감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입자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타트업의 세입자 지킴이 앱은 정부의 부동산 분야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전세 사기 의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요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다 챙기다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워낙 기술들이 좋고 또 정부에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각종 데이터들이 대신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정보 제공 기관마다 들어가 일일이 확인하기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겐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세입자 지킴이 앱이 더 유용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9대 부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네, 2년 차에 접어든 민선 8기 부천시는 시정보고를 통해 신년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부천시의회는 오는 13일까지 부천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는 부천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잘 설계했는지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용희 부천시장은 올해도 소통을 첫 번째 과제로 앞세워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겠다고 시정계획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확충해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대량 신도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 역복 공공주택사업, 5종 분부대 도시개발사업 등 4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엔진으로 삼아 첨단 미래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조 시장은 문화 콘텐츠와 문화시설 확충, 기존 축제 재구성을 통해 문화도시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기부회 등 4대 국제축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부천의 자산이자 잠재력입니다. 3대 봄꽃축제와 4대 국제축제를 연계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소사와 대곡을 잇는 서해선 개통과 대장 홍대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을 시작으로 또 다른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GTX B, D, 제2경인선 신부루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천에서 서울역, 강남역 등 서울 중심부까지 15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시무식에 이어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본격적인 구축과 광역동제 폐지 준비도 재차 핵심 과제로 꼽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대한 구상은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김포시가 고액 체납자 300여 명을 전수조사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한 명은 지난 2013년부터 27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하고 가족들이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어서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잦거나 가족이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설 연휴 기간에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 0시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 밤 12시까지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인천시는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12만 대의 차량이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랭 질환자 수도 늘었습니다. 네, 저체온증과 동상은 물론 빙판길 낙상 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저체온증, 동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한랭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말초 조직들이 차가운 공기를 맞으면서 손상이 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한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몸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져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제 심하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저체온증을 이제 한랭 질환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4일까지 한랭 질환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었고 특히 추정 사망자는 같은 기간 전년 0명에서 올해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환자 중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저체온증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갑작스러운 한파 시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활동을 할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옷은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길에서 음주를 하시거나 기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쓰러져 계신 상태에서 출동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께서 빙판길을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경우에 팔과 다리가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거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셨을 때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는 효과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온이 몸 밖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무엇보다 외출할 때는 날씨 정보, 체감 온도 등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토끼 하면 재빠른 움직임과 지혜로움을 떠올리게 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끼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 있는 기획 전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토끼를 주제로 한 동요, 또 전래 동화부터 토끼 캐릭터 인형까지 다양한 전시물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밭에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 숨어있던 호랑이가 나타나자 재빨리 도망갑니다. 또 다른 벽면에서는 절구질을 하는 토끼, 거북이를 타고 용궁을 헤엄치는 토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개묘년을 맞아 토끼를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주제는 생태 만상과 변화 무쌍, 그림과 장식품, 인형 등 토끼 관련 전시물 70여 점이 두 주제에 따라 전시실을 채웠습니다. 전시물 옆에는 토끼의 생태에 얽힌 민속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생태 만상이라고 해가지고 토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징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았고요. 2부 변화 무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들이 현대에는 또 어떻게 좀 전달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지. 토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둥근 달과 벽면을 가득 채운 토끼 그림, 아기자기한 인형들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하트 들고 있는 토끼 인형이 좋았어요. 귀여워서요.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VR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을 주제로 기획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토끼 기획 전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출퇴근길에 뿌연 하늘 보셨는지요? 한파는 주춤해졌지만 이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6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나쁨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경남과 전북 또 충북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부산과 울산에서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폐기물 소각장 등 대기 배출 시설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됐고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가 뒤덮인 상황에서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 사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7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대기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타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사는 금방 빠져나갈 걸로 예보됐는데요. 당분간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올해 구청장 업무 추진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 기준 계양구청장의 업무 추진비는 6,764만 원으로 지난해 4,664만 원보다 45%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또 부구청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업무 추진비도 지난해 본 예산보다 31%와 11%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계양구는 전임 구청장에 비해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증가해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업무 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강화군으로 7,500만 원이며 중구 7,193만 원, 부평구와 남동구 7천만 원, 그리고 계양구 등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성공버스 시범 운영 사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학생 성공버스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일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학생 통학 순환버스 사업인데요. 통학에 어려움을 겪은 중고등학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7월 첫 시범 운영으로 앞둔 학생 성공버스의 최종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운영 지역과 노선,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